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6일 밤이고요. 밤에 외치는 아침 긍정 확언 219일째. 힘차게 한번 외쳐보기 전에 노인과 바다 작품 해설 읽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이 평론가라 그래야 되나? 작품 해설은 누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덜 읽었어. 이 책을 옮긴 김욱동님의 글인지 누구의 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다 못 읽었어. 뒤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민음사 책이 좋아요. 민음사. 일단 싸고 또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왠지 책 표지가 마음에 듭니다. 저는 민음사 책이 간결하고 심플하고 왠지 뭔가 미사여구 없이 뭐 이렇게 꾸미거나 굉장히 뭘 보태지 않은 듯한, 그러니까 표지가 너무 요란하고 너무 예쁘면 이렇게 시선으로 뭘 끄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 채로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그냥 저는 좀 그래서 더 민음사 책 표지가 좋았어. 민음사 책이 좋습니다. 맞네요. 작품 해설은 이 노인과 바다의 옮기니 김동욱 작가님의 평론이었습니다. 평론도 여러 가지. 이 노인과 바다 책은 한 150장이 채 안 되는데 분량은 많지 않은데 평론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 다각도에서 책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바라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작품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하지만 고기를 죽여서 정말 안 됐지 뭐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부터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올 텐데 난 작살조차 갖고 있지 않으니 덴투소란 놈은 무척이나 잔인하고 힘이 센데다 머리도 좋지. 하지만 그놈보다야 내가 더 똑똑하지. 아냐, 어쩌면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하고 그런 생각했다. 그놈보다 어쩌면 내가 무장이 좀 더 잘 되어 있을 뿐인지도 몰라. 덴투소는 상어입니다. 위 인용문에서 좀 더 찬찬히 주목해 볼 것은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냐. 중략.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라는 문장이다. 언뜻 보면 패배와 파멸 사이에 이렇다 할 차이가 없을지 모른다. 실제로 사전을 보아도 전자는 패배, 전자는 어떤 대상과 겨루어서 지는 것을 뜻하고 후자 파멸은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파멸은 패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해밍웨이는 산티아고의 입을 빌려 물질적 승리와 정신적 승리를 엄밀히 구분짓고 있다. 즉 파멸은 물질적, 육체적 가치와 관련된 반면 패배는 어디까지나 정신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작품이 처음 시작할 때 이 소설의 화자는 산티아고의 돛을 두고 돛은 여기저기 밀가루 부대 조각으로 기워져 있어서 돛대에 높이 펼쳐 올리면 마치 영원한 패배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보였다라고 말한다. 그의 어선에 달린 돛이 상징하듯이 주인공은 어느 모로 보나 삶의 패배자요 낙오자이다.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다는 사실도 업으로서는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히기에 충분하다. 그러고 보면 마놀린은 소년입니다. 마놀린의 부모가 노인을 살라오, 즉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패배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조금도 위축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좀처럼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외부의 힘에 의해 파멸할 망정, 정신적으로는 좀처럼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산티아고야말로 주인공의 본래 뜻 그대로 영웅이다. 이러한 영웅적 주인공한테서 볼 수 있는 백절불굴의 정신이야말로 해밍웨이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덕목이요 가치이다. 이 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구에 돌아온 뒤 산티아고 노인입니다. 산티아고와 마놀린 소년이 주고받는 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요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어. 본문 읽으면서도 괜찮은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멸은 패배의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밍웨이는 산티아고 입을 빌려 물질적 승리와 정신적 승리를 엄밀히 구분짓고 있다. 파멸은 물질적, 육체적 가치와 관련된 반면 패배는 어디까지나 정신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다. 정신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책을 카페에 두고 와가지고 오늘은 노인과 바다를 읽었습니다. 작품 해설을 읽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고독이 모임 있었는데 바빠가지고 한 30분 정도 들었는데 5월 10일까지 못 읽은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고 작가님 말씀도 또 못 들은 30분도 좀 더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독서 좀 하고 또 자야 되죠.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샤워하다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지금 귀가 계속 울려가지고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다섯,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여섯,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일곱,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자산가가 됐다. 여덟,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열,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게 아주 큰 울림이 있었는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힘. 선순환 해야 될 것을 하는 힘. 요 문장하고 고 작가님이 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요 문장하고 인간은 보려 하면 반드시 보인다. 구하면 찾을 것이다. 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얘기 비슷한 것 같은데, 요런 구절들, 최근에 했던 고 작가님이 했던 요런 말들이 근무 중에, 일하는 중에도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또 자꾸 생각나죠. 우리 와이프한테 했던 말인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가끔 우리 와이프가 되게 힘들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빴어. 내가 뭘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한 번씩 하거든요. 너무 바빴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뭘 못한다. 이런 말을 한 번씩 가끔 해요. 가끔 하면은 내가 이제 요 말을 하죠. 한 번 했습니다. 딱 한 번. 최근에. 어, 애들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그때 이제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해줬더니 담담히 듣더라고요. 예, 담담히. 이런 말들이 생각나고, 일하다가 자꾸 생각나고, 성공하고 싶으면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나의 성장, 나의 실력을 키우고, 예를 들면 나의 몸값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값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럼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럼 난 지금 무슨 실력을 쌓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최근에 고 작가님이 했던 얘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온 날에 대한 글을 읽으면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인간이 살아갈 거를 알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자꾸 최근에 했는 얘기들이 굉장히 좀 자주 들었던 얘기, 고 작가님한테는 가끔 들었던 얘기들인데, 요즘 막 이렇게 이번 주에 했던 그런 말씀들이나 그런 주제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뭔가 되게 길게 좀 빼고 싶은데 안 되네. 기가 울렸어. 그럼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